제가 요새 지금 좀 이상한 사람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는 바인데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해임 이후에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 윤석열 후보는 믿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 된 뒤에 어떤 일을 할지. 새 정부가 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최근에 인터뷰 때도 늘 똑같은 말을 제가 해온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온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선판에 중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집권하면 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강력히 분노한다.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온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오늘 발언까지 만나봤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강력한 분노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사과 요구도 이례적이고 대통령의 메시지 수위가 꽤 높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더 이례적이죠.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27일 남았죠. 예. 근데 현직 대통령이 야당,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에게 강력한 분노를 표하면서 사과를 요구한다.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예. 여권 전체의 어떤 정무적 기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터뷰는 그저께 나왔죠. 어제 물론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반응이 하루 늦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당, 그 지역당, 그리고 여권의 모든 스피커들, 거기에 오늘 의원총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권이 총동원된 건데, 예. 이건 그러면 단순히 청와대의 반응이 아니라 야권 전체의 반응인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폐 청산하라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실패한 정권이라는 뜻이죠. 그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그 선거와 관련된 여권의 의도도 없진 않을 것 같은 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여당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친문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흔쾌히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와 각을 확실히 세우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여권 내에서는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최근 그 선거 국면이 2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그 이른바 그 권력 사유화 논란 알겠습니다. 등으로 예. 가기 때문에 이 국면을 하나 바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여권에서는 계속 하나 이제 의심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아도 너무 여소야대 가 크기 때문에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특히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아마도 검찰력을 강력하게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 우려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게 합쳐져서 반응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의도가 뭐든 간에 선거 막바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은 그러게요.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 오늘 오전 청와대 메시지고요. 김관혁 교수님. 네. 오후에 청와대가 추가 메시지를 또 냈어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하고 소신이면 위험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를 통해 가지고 예. 지지층을 결속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라 그러면 사실은 저열한 거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거 국면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를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이거는 저열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소신이라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윤 후보의 발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집권 시에. 그런데 적폐 청산 수사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면 정치 보복입니다. 근거가 없는데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소신이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정치 보복하겠다는 걸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후보의 문제점의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점은 정치 보복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추구했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이런 이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라고 특정 정권을 지목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근거가 없는데 이제 예컨대 이제 검찰총장을 누군가 시키면 그것이 알겠습니다. 집권자의 어떤 생각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독립성은 예.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스스로가 추구했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진짜 집권한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검찰총장이든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도 바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 내 서전에는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했어요. 일단 대통령과의 정면 대응은 좀 자제한 겁니까?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대응을 자제했다기보다는 예. 원래 소신이 그렇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소신이 뭐냐? 문 대통령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법과 원칙, 공정한 수사, 그다음에 뭐 성역 없는 수사, 이런 걸 다 강조하신 생각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 기획수사라는 단어는 쓰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 윤석열 후보께서 적폐 수사 이건 쓰셨는데, 적폐가 왜 없습니까? 지금 뭐 울산시장 선거도 적폐이고 원전 경제성 조작도 적폐이고, 이런 예. 김혜경 씨 것만 해도 뭐 법카로 한우를 먹었다든지 대리 처방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현행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현행법에 위반된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하라는 생각이 윤석열 후보랑 똑같을 것이다. 이게 오늘 윤석열 후보의 멘트입니다. 예.